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지나갔고 우리의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3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N수행들이나 재종반 학원 등에서는 3월 교육청을 별로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좀 이게 힘들고 그렇겠지만 빨리 앞을 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별거 아니고 또 그게 평가원이랑 경향성도 맞지 않고 물론 점수가 안 나오면 당장은 속상하겠지만 네,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다음 모의고사를 향해서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1, 2년 차 됐을 때야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막 결과 가지고 막 쩔쩔매고 애들이랑 같이 막 울고 웃고 했는데 여러분 한 14년 되니까 예,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3월 교육청 잘 본 친구들도 6평, 9평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3월 교육청 3, 4, 5등급 나왔어도 수능 잘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렇게 당장에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수험생 본인들은 여러분들은 속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예, 이거는 팩트니까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수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수능은 이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원서 교부 접수 변경이 진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날 시험이 치러지고요. 성적 통지는 12월 5일 날 이루어집니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수험생 수는 아마 한 60만, 65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도 N수행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입시가 변수가 굉장히 많죠. 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예요. 네, 저도 커리어 초반에는 이렇게 변수가 많은 해다, 이런 말이 돌았을 때 되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흔들리기 쉬운 해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더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느냐, 빨리 잡고 가느냐, 평정심을 잘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학원 대표께서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통합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랬는데 2028학년도가 제가 알기로 2027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이게 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2027년부터는 2028학년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N수를 하기에는 내년까지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냥 올해나 내년에는 꼭 N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뭔가 이제 부족하거나 완전 연소가 덜 됐다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저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하고 네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함께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네 나중에 수능이 서술형, 주관식, 논술형 이렇게 바뀌면야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 대비 가능한 영역인 거고 예 크게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평정심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안정감 있게 점하고 싶다면 올해랑 내년에 N수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수를 하든지 아니면 N수를 하든지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고3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혹시나 안 되면 어때?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안정감은 갖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치대인재를 가야겠다, 강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하지는 마시고 안 되면 최악의 경우가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잘 되면 오래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불수능을 벗어나서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게 출제할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연기율도 이제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독서 난이도를 좀 더 높게 할 것이냐, 문학 난이도를 좀 더 높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겁니다. 뭐 킬러 문항은 없지만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지난 한 3년 정도 킬러 문항이 배제된 그 시험을 보셨을 때, 재작년 정도 볼까요? 재작년 정도 보면 박태원의 골목 안으로 대표되는 그 문학, 네, 할메톤 우즈라고 하죠. 그런 지문으로 대표되는 문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독서의 난이도가 좀 비교적, 물론 지문 자체는 너무나 쉬웠지만 문제를 풀고 나면 좀 의문사가 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던 시험이 작년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반 합처럼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시험이 아니냐. 독서도 좀 적당히 어렵고 문학도 좀 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어느 하나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뭐 준킬러가 좀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좀 어려운 지문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쉬운 지문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지점이 뭐냐면은,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러면 뭐 쉬운 문제만 풀면 되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피보입니다. 시험이 완전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준킬러라는 거는 킬러보다는 조금 쉽고 일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준킬러가 쉬우려면 결과적으로는 킬러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사설 모의고사를 막 돌려라 이런 것보다는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되게 어렵다라고 일컬어졌던 거 있잖아요. 그걸 소위 킬러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시면서 사고력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쉬운 지문들 보면서 정확도를 올려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난이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준킬러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만 연습하시게 되면은 시간을 오래 들여서 정확하게 푸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요. 쉬운 문제만 계속 풀게 되면은 속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 거죠. 준킬러를 풀 때 있어서는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서는 준킬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두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죠. 대치동 빅마우스는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지 3년 차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성을 적용을 하려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풀이 기술을 더 익히고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물론 고3들에게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고3들에게 더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당국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과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사교육 강사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글쎄요, 요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적정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준킬러의 출제로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승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공정한 수능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 의지 표명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출제위원과 검토위원회 사교육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게 철저히 검사하고 사교육 기관에서 출제한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 점검합니다. 꼭 좀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흡했나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사교육 강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저는 수능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시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다듬어져서 공신력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도 선택형 수능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른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율은 50% 수준이다.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면, 국어 그 수능 특강 문학 있잖아요. 수특 문학을 공부하실 때 문제만 풀지 마시고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보기 지문 있죠. 그 다음에 뭐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래프나 도표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특 문학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보기 플러스 작가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작가 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실려 있는 어떤 작가 있죠. 작가를 별도로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수록되어 있는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충 빅마우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향후에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